금방 소란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불법 계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12.3, 그 불법 계엄을 내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나중에 법률적인 판단, 재판 결과를 보고 그 헌법적인 결정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무원의 그 헌법상 정치적 의무를 지켰다고 확신하십니까? 예, 저는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한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한테도 지켰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도 엄정 정치적 중립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대전의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내란은 정치권에 대해서 알아서 할 일을 하고 12.3 내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질문하시죠? 네. 거기 보면 아까 이제 뭐 출근한 게 이상하다. 그리고 뭐 부시장 뭐 해가 2번 보고 있는데 뭐 간부회를 왜 했냐 했는데 당연히 간부회를 하고 상황실 설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간부회는 시장의 허락 없이 왜 했느냐 이렇게 국가 비상 상황 맞나요? 그 당시 비상 상황은 맞습니다만 계엄 비상을 비상 계엄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8조에는요 재난 안전 상황실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훈령 403호에도 국가 비상 사태 때는 지자체장은 상황실 가동하고 지휘부를 청사에 설치하고 대응 체계를 유지해달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장님이 뭐 집에서 집거했다, 뭐 있었다. 집거라고 표현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24시간 보고 체계를 갖고 있었고요. 적절하죠.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예. 그래서 국가 비상 상황에서 그런 상황실 때 들리지도 않고 또 그 정상적인 보고에 대해서도 왜 했냐 그렇게 질타했던 거는 비정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청사 폐쇄했나요? 어떤 말씀을요? 그 당시 12.3 때 청사를 폐쇄했습니까? 청사는 평상시에도 저희 북문 빼고는 개방을 하기 때문에 북문은 개방돼 있고요. 평상시대로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출근 안 하신 게 혹시 계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7년도 민주항쟁의 주역입니다. 그런 거 두려워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 시장님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치적 중립 의무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보수한테 집회 여러 번 참석하시고, 기자회견, 또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기자회견 참석하시고, 또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그 보수 기독교 단체 집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아까 내란을 옹호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왜 그 집회는 왜 참석하셨어요? 그때는 좀 판단적으로 그 집회의 성격에 대해서 다시 그 상황이 오면 참석할 겁니까? 그 상황을 지금처럼 확인됐으면 참석 안 할 것 같습니다. 단상에 올라가지고 손을 흔들고 주먹을 불끈 쥔 그 의미가 뭐예요? 저는 기독교 전체 단체가 하는 행사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집회더라도 내란을 옹호하는 집회더라도 가서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하고 그건 인사할 때 한 거지요. 인사만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뭐 기독교 집회에서 주먹을 불끈 쥔다는 거 처음 봤어요. 뭐 그런 거 정상적인 거 아닌 거죠. 그리고 아까 뭐 사필 규정이라는 SNS 올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리고 내란을 옹호한다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날 그 보수 집회 때 2월 22일 날 관용차를 썼나요? 그 토요일인데. 안 썼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보니까 저는 휴일 개인 자료요구 해가지고 주차 관제 시스템 봤는데 차량을 3시 36분에 그러니까 썼고 그 집회 시간대 거의 동일한데. 아마 3시에 쓰면 제가 공식 일정 다른 일정 때문에 썼을 겁니다. 그때는 안 했습니다. 안 썼다는 거예요? 개인 일정에는 절대로 공용차를 쓰지 않습니다. 개인 일정이라고는 본 거죠? 그날 집회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 하나 리박스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리박스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니 이게 문제 있는 기관 맞죠?
그 자체를 모릅니다. 몰라요? 리박스쿨에 대해서. 예. 제가 설명해 드릴게.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불법 댓글 공작팀을 운영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가요? 불법 댓글을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리박스쿨은 문제 있는 기관 맞네요. 그 대전판 리박스쿨이란 넥스트 클럽이라고 아세요? 넥스트 클럽은 압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에 대전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운영 수탁기관으로 된 거는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남성재 대표가 리박스쿨 손효석 대표와 함께 행복 교육봉사단의 공동대표고 정규영 총괄본부장이 늘봄학교 강사로 양성교육을 했습니다. 그 알고 계세요? 양성 교육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대전 청소년 성문화센터장인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가만히 놔두고 왜 이렇게 리박스쿨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저희 시에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누구도 없었고요. 또 그러면 향후에 그러면 문제 있다고 이제 문제 있으면 알았잖아요. 조사를 해야 됩니다. 향후에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제 있는 걸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또 정치적인 뭐 중립이나 이런 강의 내용에 대한 이런 제보가 일체 없었기 때문에 시장님이 있으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있다는 거는 아셨으니까 내부 감찰을 해서 문제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주민 참여 예산이 절반으로 축소했다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저는 주민 참여 예산이 시정, 구청에 있는 뭐 가로등 설치 이런 게 중복되는 게 너무 많고 해서요. 또 전임 시장 때 급격히 늘렸기 때문에 거의 원상으로 복귀한 것 뿐입니다. 10년간 운영되어 오던 NGO 센터를 종료하고 사회적 자본 지원 센터도 폐쇄하고 시민사회 조례 폐지하고 이게 정상적인 그 행정행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제일 어려운 건 지금 센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센터들 인건비가 사실 거의 70% 쓰고요. 사업비로 30억밖에 안 썼기 때문에 직접 수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센터는. 그 굉장히 왜곡되고 그 평가하는 기관이 각 지방 정부에다가 그 특강료 무슨 뭐 설문조사 요거 이런 걸 그동안 받아왔더라고요. 그럼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객관적으로 지방 정부의 돈을 달라고 하고 그걸로 쓰고 하는 그런 단체에 주는 건 맞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데 평가를 뒤등급한다는 것 자체가 왜곡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 자료를 줘가면서 네. 돈을 줘가면서 평가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기관이라면 평가 늘 받겠습니다.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 관련해 가서 그 현장에 언제 가셨어요, 시장님? 그때 화재가 오후 8시 15분 정도 있었는데 현장에는 언제쯤 가셨나요? 저는 저 소방본부에 보고만 받고 직접 간 적이 없습니다. 저건 중앙 행안부에서 관리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진 적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국가 재난 상황이었는데 시장님이 안 가셨다고 현장? 지휘권이 행안부 장관한테 있는 지휘권하고 상황입니다. 상관없죠. 지휘권이 행안부 장관인데 저보고 반드시 가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지금 행안부의 잘못 짓는 지금 상황입니다. 계엄 상황 때도 집에 계셨다겠는데 이런 초대형 재난 상황에서 그 관내에 있는 그 국가기관 화재 때 안 갔다? 대전 시민분들이 이걸 납득할까요? 당연히 저는 가신 줄 알고 다른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네. 언제 가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안 갔습니다. 저 행안부에서 책임적으로 관리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행안부 장관이 책임질 일이라고 봅니다. 문제가 심각하네요. 예. 그러면 간부들이 갔나요? 간부들 아마 부시장은 직접 다녀온 걸로 시민안전실장이요. 시장님이 가셔야죠. 네. 그럼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나 문제가 심각하네요. 심각하지 인식이나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공직자로서 그건 행안부 장관의 그거하고 책임 상관없죠. 보위에 있는 일입니다. 대전 관내에 있는 모든 현안은 시장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리나 모든 책임이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그럼 향후에 대전 관내에서
어떤 사건 사고 있으면 정확하게 본인의 관할이 아니면 안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화재가 났기 때문에 우리 소방본부의 신속한 대처 그리고 화재 진압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책임 소재가 있는 행안부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해야 되고요. 그래 불나고 그러면 당연히 그 책임도 행안부 장관한테 있는 겁니다. 대전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할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게 시장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관내 있잖아요, 관내. 그 화재에 있어서 인명이나 이런 것들은 에이. 소방본부에서 피해가 없는 걸로 대전 쓰시고 서구가 보니까 공직사에 뭐 전임 후임 비서실장 관련해서 입찰 비리 금품서 사건 있죠? 뭐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혹시 요 관련해 가지고 대전시 차원에서 뭐 진상규명이나 감찰 같은 건 했나요? 한 적 없습니다. 할 계획이 있으세요? 글쎄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수사 결과 검토를 해보세요. 네, 왜냐하면 그 대전 서구 의회에서 진상규명 특위 뜨고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지금요. 네. 네. 한번 검토를 뭐 해보세요. 선출직 단체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영시 축제 관련해 가지고 말이 많은데 이게 지금 대전에서 가장 큰 축제인가요? 그렇습니다. 대전이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거 만든 축제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여론이 전임 너무 안 시장 때 좋아요. 여론이 너무 안 대전시를 완전히 노잼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론이 안 이거 좋아요, 극복하는 근데. 차원에서 만들었고 상인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렇지 특히 않습니다. 상인들은 국민들도 불통이라면서 또 교통 문제 또 예산 낭비 그건 정치적인 용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년 2,000건 넘는 민원 접수되고 10일 동안 통장한테 대해서 꼭 이런 축제를 해야 되냐. 이 정도 만약 시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시장님은 검토를 해서 시민들의 전면 문제 제공해야 제기는 됩니다. 생각보다 적고요. 정치적인 문제 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 네. 국정자원 화재 때도 안 가시고 예? 그런 아주 중요한 재난 상황 때 안 가시고 계엄 때는 집에 계시고 행안부 장관이 주민들이- 책임져야 될 일을 시민들이 시장한테 원치 떠밀리시면 안 않는- 됩니다. 시민들이 원치 않는 네. 축제 사업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그러니까 강행하시고 행안부 장관이 책임져야 될 일을 시장한테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시장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시장님이 관할하는 이 대전에 있는 모든 사항이나 현안은 시장님이 무한 책임을 져야 돼요. 안전과 관련해서는 그런 사고 방식을 책임지고 가지면요 대전 시민들이 불행합니다. 예? 걱정해요. 삶의 만족도 1위 도시입니다. 그렇게 폄훼하실 일이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문영 소방본부장님 잠깐 와주세요. 소방본부장님, 예. 들으세요. 우리 대전에 있는 그 화재 소방활동의 총 책임자가 누군가요? 예, 소방본부장 김문영입니다. 이게 총 책임자는 총 책임자 누구예요? 시장님이십니다. 그렇죠. 예, 그때 그 현장 상황이 어땠나요, 그때? 그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 때. 초기 이명 대표는 다 완료시켰는데 그 사건이 계속 거기 소방 그때 그 당시에 국가 총력 대응을 했고 비상사태였죠. 네, 그 중심에 대전 소방본부가 중심 역할을 했죠. 네 소방청에서 같이 와서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유해 물질이 유출되고 추가 폭발 위험도 있었고요. 그 유성구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과 재산과 안전, 생명에 대한 위험을 느꼈고요. 주변에 교통마비 있었고. 지금 보면요. 이게 그 소방 활동을 할 때 그 시설이, 화재간 시설이 국가 시설이냐, 민간 시설이냐, 지자체 시설이냐 따지면서 화재 활동을 하나요? 아닙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국가 시설인데 그러면 아까 그 시장님 논리라면 왜 대전 소방청에서 갑니까? 예? 그 대전에는 국가기관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 대전청사, 통계청, 관세청, 철도청, 과학기술, 연구기관 등 향후에 화재가 나면 그걸 따지면서 화재 소방활동을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잖아요.